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게 된 구윤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근데? 제가 뭐 너무, 잘못만 얘기했나요? 재밌게 하셔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서두에 소개가 많아요. 제가 뭐 중고차, 꽃배달, 다양하게 다 하니까.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한데 나중에 네. 질문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면인데 그래도 저는 뭐 출연자들도 초면에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다 같은 우리 네. 동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어딘가 모르게는 닮은 점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리고 북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 그랬지. 그래. 이 바보 아니야? 너 그것도 몰랐어? 막 이러면서 이런 수다 떨기 재밌거든요.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를 지켜야 돼. 그쵸. 왜냐면 우리 생활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이해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냥 통해. 네, 그게 맞아요. 조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두가 길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유선 씨는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왔어요. 해산. 네. 언니도 해산인데.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네. 아마도 해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국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해산에서 살다가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제가 2013년 12월에 나왔어요. 네. 그랬구나. 13년 하면 제가 양강도 해산을 뜬 해가 마지막으로 뜬 해가 2004년에 마지막으로 계속 북송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2004년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해산 사람 해산하게 되면 정말 뭐 볼 거 없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해산도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소문이 돌던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2004년하고 2013년이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1년이 멀다하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북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속 안에는 자본주의라고 할 만큼 예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해산시 청소년들만 없으면 조국통일 된다고 할 그쵸. 정도로 네. 해산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자본주의화가 많이 됐죠. 그러면 13년도 당시에 북한 해산만 놓고 봤을 때 네. 뭐 자본주의 물물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일단은 백화점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네. 그 양순백화점 있었죠. 네. 하나만 있었고 그랬는데 이후에 화폐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정말 나물 장사하는 할머니한테 가도 비 요구하는 정도로 중국 위안을. 네, 맞아요. 네, 그래 중국 위안이라 하죠. 그걸 요구하는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됐고 이제 그 중국 돈을 넘어서 이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내화 돈을 못 믿는구만. 그렇죠. 네. 이게 예전에 막 그 화폐 교환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쵸. 내화가 네. 다 불태워지고 막 그쵸. 떠내려 보내고 막 그렇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들이 돈을 뺏기 위해서. 맞아요. 돈이 다 개인들 손에 들어가고 은행으로 못 들어오니까 들어가도 안 주니까. 그렇죠. 네. 은행은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네. 아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1인당 얼마씩 바꿔주고 그 나머지 돈은 있어도 소용이 없어. 안 바꿔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내화 돈을 못 믿고 네. 달러나 중국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네. 그것도 큰 변화지만 개인이 상점을 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마당이 끝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은 개인이 상점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이다. 그쵸. 네. 상점이 규모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랑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저는 진짜 크게 본 거는 여기에 슈퍼마켓은 대비가 안 되는 거고. 슈퍼보다 더 네. 커요? 그리고 일단은 그 상점을 차린다 하게 되면 그게
자파, 의류, 식료품, 뭐 공업품, 다 들어가 있고 가전제품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13년도 당시에는 한국 제품들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많이 제일 들었죠. 인기 있었던 제품은 뭐였어요? 저는 화장품하고 믹서기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믹서기가 네. 들어가요? 네. 아니 전기도 없는데 무슨 믹서기를? 전기도 없는데 믹서기가 들어오는데 북한은 우리 한국 보게 되면 저도 지금 살아보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용도에 맞게 쓰는데 그쵸. 북한은 약간 제가 본 사람들이라던가 저만 그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보여주기식이 좀 많아요. 허세. 많죠. 네. 집에 들어갔을 때 소파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이 전기가 없어 쓰지 못하지만 다 있어야 돼서 잘 살아 보여야 된다. 공감하시죠? 제가 보니까 허세는 북한 사람들이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우스운 일이지만 네. 그 믹서기를 사서 장식장에 보관하는 경우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장식장에 못하는데, 우리 예. 집에 믹서기가 있어. 예. 근데 이거 한국산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야. 가끔 또 저희는 전기가 가끔 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 믹서기에다 이제 고춧가루도 분쇄를 하고 이제 막 현미쌀도 분쇄하고 네, 그런 거 하죠. 그럼 믹서기가 인기 많았고 그쵸. 화장품도 인기가 많았어요. 네, 화장품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브랜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보게 되면 그게 설화수, 뭐 헤라, 네, 그다음에 제일 좋다면 후겠죠. 네. 중국산도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중국 신제품이랑 한국에서 들어간 중고 제품이랑 비교를 네. 했을 때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았습니까? 신제품과 한국은 중고 제품. 저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 분들은 중국 신제품보다는 한국 중고 제품을 더 많이 선호했어요. 뭐 때문에? 일단은 품질의 차이예요. 아하.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믹서기도 일단은 그 힘이 좋아요. 돌릴 네, 힘이 좋고. 돌린 힘이 순식간에 좋으니까. 네, 쫙. 그쵸. 그러니까 막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제품이고 좋다고 해도 겉모양은 예쁜데 힘이 약해서 이게 어느 정도 돌리면 연기 나고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산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남조선 제품이 좋구나야. 그거 사투리 아니에요? 그 말이죠. 저 약간 그거 좀 이제 낯선 것 같아요. 그래요? 벌써 나서 어떻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사시다가 어떻게 돼서 국경을 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언니 못지않게 조금 제비라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일을 많이 그쵸, 했다. 네. 달리기도 해보고 여기 달리기란 모르죠? 장사요. 장사.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네, 너무 많이 해봤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렇게 깜빵 가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진정한 인생 살려면 북한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가 봤다 나와야지 네. 정신이 번쩍 드는데 내가 빨리 이 땅을 떠야 돼. 니네들 저는 꼴보기 싫어서라도. 너무 무서워요, 그거가. 무섭지. 네, 겁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런 데 들어가면 때리잖아요. 그쵸. 북한은 무지막지하게 때리잖아요. 네. 세게 때려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요게 맞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감옥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맞아봤거든요. 네. 딱 때릴 때 얘가 벌써 날라올 때 어느 쪽을 치려고 해. 그러면 그쪽을 딱 방어할 때 제일 진짜요? 먼저 막아야 될 때 머리부터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 머리가 잘못 맞으면은 가거든요. 어머,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남자애들은 굽소를 골라서 칩니다. 때릴 때. 저는 동작이 빨라가지고 착 때릴 때 그냥 헛발이 많이 날아갔어요. 이쪽으로 날아. 열받겠네요. 열받지. 이상 갓나 새끼 오고 피하네 이러면서 또 때리려고 하지, 그치? 그쵸. 그냥 맞아야 되는 거. 딱 때렸을 때 한 방에 맞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데 피했다 이러면 한 번 맞을 거 10번 맞지.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아팠겠어요. 자주는 안 맞고 요것도 처음에 조금 뭔가 기를 죽이려고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깜빵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동작이 느리면 자주 맞아요. 진짜요? 그치. 머리 팍! 거기서 머리를 안 하죠. 대가리 팍! 하면은 팍 박아야 돼.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거 1초만 늦으면 맞아. 그냥. 그래서 팍! 하는 성수에 그냥 박아야 돼.
쳐들어가면 빨리 쳐들고 요거를 빨리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걸 잘했습니다. 누구보다. 진짜요? 예, 그래서 맞는 거는 제가 한 번을 좀 예전에 그 남조선 그때는 남조선을 했죠. 우리 그쵸. 한국 CD 그 비디오를 듣다가 예, 맞아요. 보다가 그래서 한번 맞은 적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맞은 적은 없어요. 아. 딱 한 번 들어가 맞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맞겠구나 이걸 알았죠. 요령이 생기는 거네요. 이제 그것도. 아무튼 네. 또 이런 과목이가 나는데 그쵸. 저는 그런 상황은 실제 상황 겪지 못했는데 그 맞는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치. 네, 저 맷집이 없어요. 약간. 네. 그래서 약해가지고 한 방에 날아가겠어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에 나 여기 있다가는 언젠가 깜빵 갈 것 같다는 그치.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깜빵이란 건 생각만 해도 막 그 그치. 더럽고 그렇지. 아프고 그렇지. 힘들고 그렇지. 너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기 한국 깜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휴양지죠. 네, 그쵸. 저 드라마 보고 나니까 야, 세상에 저런 깜빵도 그렇지. 있냐 이런 그럼.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내가 더 살면 언젠가는 내가 감옥행이 한번 오겠다. 시집도 가기 전에. 그렇지. 예, 이런 생각이 너무 꽃다운 나이에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인생을 아주 그냥 계산적으로 사시는 스타일이나 봐. 약간 나 같은 경우는 야 그래 깜빡 나 안 무서워. 또 가지 뭐. 너무 그게 저는 좀 야치하더라고요. 대책 없는 스타일이고 되게 계산적인 스타일이고. 저도 어떤 때는 또 대책 없어요. 아무튼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네, 그렇죠. 요래도 네. 저래도 살 사람은 삽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경 넘어서 어디를 갔어요? 국경을 넘었는데 그냥 제가 알고 지내던 대박만 믿고 왔어요. 그때 그냥 한순간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생의 갈림길은 딱 1초예요. 1초예요. 네. 그 순간에 네. 내 인생이 갈려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누가 뭔가를 막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이 길을 가야만 된다. 북한에 부모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치. 근데 그걸 다 머릿속에서 그냥 다 백지창처럼 아하.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딱 무조건 너는 여기만이 내가 살 길이고 앞으로 내 가족들도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딱 저는 1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리고 완 거가 상해예요. 네. 상해까지 들어갔구나. 그쵸. 야, 나는 북송을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네. 제 스토리를 보셨는지 안 너무 보셨는지는 많이 봤는데 보라트 하더라고, 언니도. 북송될 적마다 상해를 가면 안 잡힌대. 상해를 가면 한국 사람 많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상해는 어떻게 가는 거야? 네.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상해. 네. 그리고 북송도요, 상해에서 북송되는 거는 멋있게 칭찬도 받아. 진짜요? 진짜로. 와, 그렇게 개도새 가서 살다 왔다고. 잡혀간 사람들끼리? 나는 맨날 그냥 국경에서 알짱알짱 하다가 잡혀가지고, 가도 대우를 못 받았어요, 잡혀가도. 진짜요? 그치. 그런 내용도 있네요, 알지? 또. 그 보안원들도 네. 중국이라는 나라, 또 이 세계가 궁금한 사람들은 친하면 데려다 놓고 물어봐요. 진짜요? 어땠냐고. 진짜 중국 가면 잘 사냐? 어떠느냐? 이거를 물어봐요. 저도 많이 알려줬어요. 보안원들한테. 국경에서 있었던 일들. 많이 알려줬지. 그, 나한테 얘기했단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네. 친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보안원들도 우리가 제일 밀접하게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라서 이 다른 세계가 정말 궁금한데 네. 볼 기회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정치가 북한 정치가 썩은 정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대놓고 말을 못하는 그렇죠. 거고. 나만 아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같이 북송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상해라든가 또 광주라든가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네. 이런 데서 살다 온 애들한테는 좀 물어보죠. 그렇군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북한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냥 온 거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상해 벗어져서 저는 그 아래 더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국제적으로 큰 이런 무역시장 같은 거가 있어요. 휘태인 시장이라고. 여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수출하는 사람들은 다 와요.
들었던 것 들었죠. 같아. 한국 분들도 거기 많이 와서 공장 차리고 코로나 전까지는 너무 많았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 한국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뭐 한국 제품을 써봐가지고 네.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사람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처음 거죠. 처음에 한국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가. 네. 그렇지. 아무리 외래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많이 혼용한 말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 문화는 똑같은 거잖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저하고 말이 통해서 굉장히 친근감이 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제가 만난 분들은 일단 굉장히 친절했어요. 아, 보통 친절하죠. 그러면 처음에 한국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네. 나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전혀 안 했죠. 하지. 일단은 왜? 저는 저를 꽁꽁 감췄어요. 탄론할까봐. 한국 분들 만나면 조선족 사람, 중국 분들 만나면 저 한국 사람이에요. 뻔뻔하네. 너무 뻔뻔하죠. 그러면 조선족들한테서 나 한국에서 왔어야. 그렇죠. 까부지 말라야. 제가 중국에서 살 때 그 주변이 다 한국 사람이고 다 조선족이니까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닥쳐야 뭐가 할 수 있는데 저는 닥치는 거가 다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굳이 중국말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쓰는 제품들이 다 한국말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중국말을 너무 몰라요. 백화점 가게 되면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거 메인이 뭐 한국어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냐?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요. 한국 사람이다. 네, 한국 사람이랑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단골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백화점 갈 때 새우깡 같은 거, 막 포테토 칩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간식 같은 거 쇼핑백에다 담아다 주거든요. 그리고 한국 핸드크림 이런 거 막 담아다 주면 너무 좋아요. 상해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그 북한 사람들이랑은 접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 제가 이만갑이랑 모란봉 클럽을 봤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바로 보기는 봤지만 그때까지는 이 몸속에 빨갱이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경멸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 뭐지? 내가 나서 자란 고향에 저기서 태어나서 왜 한국에까지 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대냐는 생각에 경멸까지 했어요? 너무 솔직히 저는 언니가 그 모란봉 클럽에 나올 때는 너무 많이 이거 목소리 높잖아요. 또 네. 이런 장사도 했고 저런 장사도 했고 또 넘어가는데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스토리들 많이. 제가 얘기하는 거, 네. 저분은 과연 북한에서 저렇게 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까? 저는 제 상황하고 입장에 대비해 보는 거죠.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거짓말 다 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 TV를 좋아해요. 채널을. 그래서 이렇게 막 채널 돌릴 때 그 채널을 야 저기 북한 사람들이 나오네. 그거 뭐 볼 거 있다고 돌리세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무 싫어했어요. 민족 반역자! 맞아요. 그것들이 남선에까지 가서 저지랄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뉴스 나올 때 뭐 김정일이 뭐 어쩌고 김정은이 뭐 어쩌고 나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그 존경심이 막 북받쳐서 있잖아요. 역시 북한이 대단하다. 저 조그만 나라가 너무 대단하다. 약간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어이상실. 북한이 대단하다고 그 막 자기 우월주의에 넘쳐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세계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네. 그때는 그렇게 너무 가난함 속에서도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 2년까지는 그 사상이 확실하게 박혀 있어서 미사일 써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앉아서 박수 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이니까 제가 박수를 치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고. 저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위험을 떨치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고 창피하죠. 창피하고 정말 상식이 없고 네. 그걸 깨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깨달은 데는 한 3년 지나가니까 아이고야, 오래 걸렸네. 부서지더라고요. 오래 그게 걸렸어.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린 거죠. 진짜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모란봉 클럽이라든가 이만갑이라든가 상해에서 보면서 네. 북한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가 있다라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본인은 그러면은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 처음에 경매를 했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 없었죠. 당연히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면 이 좋은 생활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간다 하더라도 이 생활이 유지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데 TV를 그치. 보니까 이분들이 뭐 여행 갔다 오는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미국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탈북민들이. 네, 맞아요. 유럽도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캐나다 가는 사람들도 그렇지. 있고, 뭐 전 세계로 베트남, 가죠. 별들 다 가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기껏 타고 뭐 다녀봐야 차 타고 여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더러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때 폰을 중국 폰을 쓰니까 유튜브도 그때는 없었어요. 저는 너무 속만 태어나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드러내놓고 한국 사람들 보고 저 북한 사람인데요. 한국 가시게 되면 그 채널 좀 찾아가서 어떻게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치. 이만감이나 모란봉에 가면은 상해에 구윤서라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 많죠. 이미 나는 북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살아. 네. 말도 못하고. 그렇게 식사 자리 모이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진짜. 나오는데 듣고만 있을 뿐더러 막 혀끝까지 말이 딱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이거 참자. 이렇게. 참 이게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한국 가는 그러셨군요. 루트를 찾으려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한국은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언니는 또 저하고 너무 반대네요. 근데 나는 상해나 이런 쪽에는 못 들어와 봤고 기껏해서 국경에서 맨날 잡히고 연길까지 들어온 게 다고 뭐 천진까지 가보기는 가봤지만은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선가 한국 말투를 내는 사람이 귀에 살짝 스쳐가는 말만 들리면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사람 말 시켰어요. 진짜요? 한국에서 왔냐고. 조선족이래. 그러면 또 실망하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국 동네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만 사는 동네. 너무 저는 꽁꽁 숨겼어요, 저를. 아이고야. 이미 그 사람들은 제가 북한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알지. 네. 행동이나 말투나 생활하는 딱 다 보면 아는데. 북한 사람인데 그걸 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른다 생각하고 뻔뻔스럽게. 뭐야 지금 쟤네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속으로. 죄송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창피해. 그러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그치. 사연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야,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게 사실 처음에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배려인데 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네. 모른 척할 뿐이지 그렇죠. 네. 본인들도 먼저 말을 꺼내면 정말 그래 너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가야지 한국으로 이런 말도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안 꺼내니까 이자처럼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깊으세요. 그렇죠. 네. 저를 지금 와서 보면 다 배려를 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저는 요만큼이라도 알까봐 너무 조심스럽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네. 너무 생각이 다르잖아요. 북한 그렇죠.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완전 달라요. 네. 정말 많은 조금 이런 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분쟁이 그쵸.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에서 얘기를 안 하고 꼭 참는 성격이 많다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다 직설적인 그치, 성격이잖아요. 직설적이지. 네.
그 자리에서 풀어내고 표출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또 친근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다른 거니까 아무튼 네. 네. 아무튼 뭐 통일을 되고 봐서 나중에 볼 일이고 그거는 저는 꼭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했을 텐데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면 루트를 찾았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와 반대로 북한에다 돈을 보내면서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 루트를 찾았구나. 네. 북한에서 오히려 한국 간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잘 알죠. 누가 돈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요. 아하. 그때다 싶어 여기 기회로구나. 그래서 그날로 가서 국제 휴대폰 번호로 개통을 했어요. 그래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두세 번 연락을 하다가 제가 북한 사람이란 걸 얘기를 했어요. 왠지 모르게 딱 알겠더라고요.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오고 싶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브로커 비용도 없이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좋은 분이네. 네. 그래서 브로커를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네, 그분한테 소개를 받고 한국에 갈 준비를 했죠. 그다음부터 그 경멸하게 느끼던 채널을 회차를 따져가면서 다 돌려봤어요. 누가 제일 경멸하던가요? 모란봉 클럽에서. 이름은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저는 제일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경멸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을 공감하게 되고 하니까 약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이 저 정도였을까? 이게 너무 내가 사는 세상 외에 더 많은 일들을 겪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정도라면 정말 북한은 썩었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모란봉 클럽을 하면서 나도 북한 땅에서 살았는데 네. 정말 저 정도였을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남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다 아니다 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 옆집에서 있는 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 네. 비밀로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더 형편없이 힘들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뭐 아오지 탄강, 국군포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야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고. 진짜로. 정말 그리고 우리는 그거 특히나 전 제일 충격을 받았던 얘기가 김정일이 그 일가들은 부인이 하나인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세컨드 부인만 있고 이런 세상에 충격이죠. 저 내용이 지금 사실이라면 내가 과연 이게 존경하고 우러러 모시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김정남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본인들만의 그 스토리죠. 사연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지.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바뀌고 네. 내가 빨리 한국으로 가야 그렇죠.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그 스토리 또 여기까지 오신 노하우들을 좀 머릿속에 남는 노하우들을 제가 다 메모를 했어요. 혹시 제가 갈 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 그렇지. 무작정 모르고 가는 그렇죠. 것보다 네. 남의 경험담도 들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영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려면 이제 외국어를 걸쳐서 와야 되고 하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하니까 간단한 영어들은 메모를 해서 냉장고에 다 붙여놨어요. 들어가면 한 번, 나오면 한 번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상황을 대비했을 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다 찾아봤어요, 진짜. 너무 사연이 다양하고 너무 마음 아픈 사연도 많고 언니처럼 언니 마음 아픈 사연도 있었지만 언니는 너무 웃기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언니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좋은 기억적으로 제 스스로 그냥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봉 클럽이나 이만갑 같은 이런 탈북민들 프로그램은 꾸준히 쭉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이런 세뇌를 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렇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모란봉 클럽이나 이만갑 같은 이런 탈북민들 프로그램은 꾸준히 쭉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이런 세뇌를 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렇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아무튼 윤서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브로커를 이자참 찾아서 네.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왔어요? 쿤밍을 걸쳐서 태국까지 혼자 왔어요. 혼자 출발했어요? 그쵸? 네. 아. 돈 다 챙겨가지고 막 그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서 이제 자살하고 싶은 그 용도의 무기까지 다 챙겨가지고 왜냐면 북한으로 가면 저 혼자라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족들까지 다 엮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만약에 잡힌다 하면 그냥 나 하나로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왔는데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았죠. 태국까지 무사히 왔는데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옥수수 밭에다가 그 비료 주는 아줌마한테다가 110원 주고서 나 경찰서에 데려가 달라니까 학교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이고야. 북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도 TV에서 봤어요. 그럼 무조건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치. 네. 네. 이거예요. 그래, 그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 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폴리스만 알고 갔어도.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학교 운동장에 딱 가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제발 저 경찰서에 내려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30분 시간이 지났나? 경찰 옷 입은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막 오더라고요. 멋있게 생긴 아저씨가. 그래 막 세웠어요. 아저씨 저 북한 사람인데요. 저 경찰서 좀 데려다 줘.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영어 반 중국말 반 북한말 반 이렇게 섞어서 막 했어요. 일단은 그분이 경찰서를 태우고 갔어요.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그래 갔더니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가고 싶어 왔다니까 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짐 소지품 검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 소지품 보면 한국 사람이 여행 온 소지품이에요. 그 한참만 옥신각신 하다가 그 뒤쪽에 있는 분이 한국말 아시더라고요. 북한 분이세요? 한국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야. 그렇다 가니까 그제서나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짐을 봐도 계속 수상해해요. 제가 일부러 올 때 다 브랜드로 차비를 했어요. 옷을 더 신경을 써서 가져왔어요. 만약에라도 잡히게 되면 나는 한국 관광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좀 치려고. 최대한 한국 사람 스타일로. 네, 그리고 변장하고 일단은 태국까지 무사히 왔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본인만 한국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어딘가 모르게 그렇죠. 본인만 모르게. 왜냐면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네. 탈북민들이 금방 하나씩 딱 나와가지고 나름 이렇게 딱 꾸며 입고 차려 입고 막 네네. 화장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너무 촌스럽죠. 그렇죠. 자기는 뭔가 진짜 희망찬란하게 뭔가 네. 입어. 근데 티가 나. 어딘가 모르게는 티가 나요. 그렇죠. 네. 이 그래. 때를 버는데 저도 한 몇 년 걸리더라고요. 약간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들하고 많이 보냈으니까 그렇지. 네. 생각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약간 프리해지긴 했어요. 네. 일단 제가 떠나서 한국 국정까지 오는 시간이 2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국정원에서는 또 네.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국정원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게 봐줬어요. 매너가 있다고.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오래 생활을 하다 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많이 바뀌었나 그렇죠. 봅니다. 네. 저 북한에서 성격하고 중국에 와서 6년 살면서 한국 분들하고 어울렸던 성격이 360도로 변했어요. 바뀌죠. 제 네. 친구들 보게 되면 옛날에 너 맞아? 이렇게 해요. 네. 저는 그거 가장 인상 깊었던 거가 과일을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과일을 제가 쓰고 그분이 돌려달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분들은 그 과일 날이 상대방을 향해서 주게 하나 봐요. 네. 근데 저는 날을 제가 잡고 손잡이가 그분한테 가게 맞아요. 줬어요. 네, 그렇게 줘야죠. 이분이 그건 너무 놀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없지, 그렇게 주는 사람. 이렇게 놀라할 정도 일이냐. 윤서 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정말 매너가 좋은 편이라고. 과일 끝이 네. 상대방한테 주는 게 북한 사람들 보통 이렇게 주는데 네.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주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칼이라던가 가위라던가 뭐 그치. 찔리는 물건들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거 보통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몇 년간에.
작은 거 정말 별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어찌 이렇게 주면 남을 상대를 해치는 그런 의미로도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 칼을 달라는데 이렇게 주니까 칼 끝에 어떻게 세상에 내 쪽으로 주냐고. 진짜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거꾸로 주는구나. 네. 이걸 알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거기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 이제 평가 점수 같은 거 넘어오더라고요. 하나원으로. 근데 저희 기수에서는 그때 제가 제일 높게 받았어요. 하나원에서는 또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하나원에서는 저는 솔직히 전 모범 학생으로 살았어요. 제일 모범이죠. 학습 시간은 무조건 빼먹지 않고 10분 전에 가서 앉아 있는다. 그리고 빠짐없이 참가한다. 그리고 또 학습 끝나고 나면 이제 과외 시간에는 제가 못했던 일들을 또 하고 정말 정해진 생활만 해서 진짜 모범 학생이었어요. 소리 한 번은 안 냈어요. 네. 진짜 한국 분들하고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온 그런 게 있네요. 배운 게 있네요. 조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쵸. 네. 조금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배웠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꼭 나와서 사용해야 될 그 외래어 언어 그거랑 이제 매너 교육 같은 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줬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요 매너 교육은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이 드네. 우리 사람들은 약간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맞아요.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다른 약속이 또 잡혔다. 그 길을 가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약속을 그냥 펑크내는 경우도 있고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오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혀 미안하다거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것 그게 같아요. 우리 남북한이 무슨 차이냐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네. 라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시간이 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죠. 절대로. 그렇죠. 이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스케줄을 일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다다닥 하잖아요. 맞죠.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주일이면 그치. 일주일 시간표를 딱 짜서 그치.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북한에는 그게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 자체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지.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고. 네. 그래서 그거랑 맞아. 네. 매너 교육이 좀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놀랐던 거, 또 충격받은 거 있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한국에 왔다는 자체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살던 주변은 다 한국 마트, 한국 사람, 한국 회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이거에는 별로 이렇게 거리감이 없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거. 네, 그치. 저는 제가 살던 데서 살 때는 동네 외에는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네, 고속도로를 타볼 일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물론은 갈 수는 있지만 그게 가면 또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여기 와서 고속도로를 타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소 막 구운 감자도 먹어볼 수 있고 막 그치.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로망이었던 거예요. 구운 감자. 네. 역시 감자고장에서 살다 와가지고. 맞아요. 전 너무 지금도 역시나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유롭게 가슴 펴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벅차는 일이죠. 그렇죠. 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이거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회사가 아닌 한국에서 한국 회사야. 그렇죠. 한국에 와서 회사야. 맞아요. 네. 로망이죠. 그치. 네. 일단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북한 이력을 여기 와서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력서 인정을 만약에 했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거짓말 이력을 다 쓸 수 그렇죠. 네. 있잖아요. 뭐 종합대학은 못 가겠어요. 그렇죠. 네. 야, 두 번, 저는 그럼 종합대학 몇 번을 갔다 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데 이력서를 쓰려고 보니까 원래도 뭐 이력이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쓰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왔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치. 집도 받았고 여권도 가질 수가 그렇지. 있고 신분을 가지고 너무 많이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컴퓨터 학원, 회계 학원 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일단 주야간을 가리지 않았어요. 네, 너무 많이 다녔어요. 점심시간은 막 지하철에서 막 김밥 싸 먹으면서.
아이고 진짜로? 네. 아. 그때는 지하철에서 김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좀 민망한 이야기는 뭐 하지만 지하철에서 김밥 먹는 게 뭐가 민망해요. 저는 잘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전 학원에서 이제 오후 학원으로 가려면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어간의 시간이 그죠. 너무 네. 여유가 없으니까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학원 다니고 2021년이 돼서 면접 보고 이틀 만에 바로 취직이 돼버렸어요. 오. 네. 아, 이력서를 쓰는 게 제일 저희 때는 정말 난이었어요. 그렇죠. 어렵죠. 학력, 네. 경력 이거를 뭘 넣어야 되나.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그냥 온몸으로 이력서를 쓰려면 정말 백지장이에요. 맞아,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장이죠. 성별 뭐 난 것 그냥 생활료를 쓰면 끝이에요. 근데 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그 이력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거가 일단은 일곱 진짜로? 4개. 잠시만요. 5개예요. 허허. 네. 어떤 자격증을 일단은 받았어요? 컴퓨터에 관한 자격증은 다 땄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회계 자격증을 다 땄어요. 아유, 회계 자격증 따기 힘든데. 약간 힘들긴 한데 땄어요. 일단 그때 1, 2급 다 아이고. 따고 그때 세무 아이고. 공부를 하면서 취직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하니까 조금 일단 실전이 필요한 이력이잖아요. 그치,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회사 생활 조금 했던 이력도 같이 포함이 돼서 아. 네, 그래서 회사 취직을 했는데 중국에 와서 한국으로 오는 시간까지 그 힘들었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었구나, 적응이. 적응이 이게 사람하고 사람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회사는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에 이제 또 교류라는 것도 있고 이 북한 사회하고 남한 사회가 너무나도 다른 시대고 또 우리 직장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달라요. 다르죠. 네, 다르죠. 북한은 무조건 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 싫어도 가야 되는 그치. 상황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만 그치. 돼. 이 상황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살던 저로서는 이게 상사를 대하는 태도라던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대하는 이 태도, 시선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혼도 났지만 또 많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은 제가 한 2년 차가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는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3개월 버티기 어렵고 거기서 6개월, 그쵸. 1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데 와서 이렇게 막 으리으리한 빌딩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막 이런 상상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원증도 또 받잖아요. 남들은 그 사원증을 다 책상 위에다 놓고 퇴근하는데 저는 그 사원증 메고 퇴근했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그 사원증을 받아서 온 동네방네 다 자랑을 했어요. 아는 분들한테 저 회사 취직했어요. 뭐 사원증 받았어요.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 칭찬을 하죠. 그런데 3개월이 이제 거의 갈 때쯤에는 모르는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대하는 영어랑 회사에 들어가서 쓰는 영어 또 다르죠. 달라요. 전문 용어로 쓰는데. 너무 어렵고 이게 저는 또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국의 고객들을 다 전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별 사람들 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충동도 생겨서 전화 받는 중에 북한 사람이세요? 이런 전화도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지사를 중국에다 뒀어요? 조선족 분 고용해서 사용할 말투 때문에. 네, 말투 때문에 조선족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는 네, 저는 조선족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또 어이없는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북한 사람이 한국의 회사에서 취직한다고 많이 놀라셨죠? 언니 개그맨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도 많이 놀랬답니다. 내가 한국 와서 한국 회사 취직한 게. 너무 놀라실 만한 일이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어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이제 전화 받는 어투는 또 달라야 돼요. 얘기하는 거랑 이제 전화 받는 어투는 또 달라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럼. 신뢰도를 줘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내가 물건을 팔려면 그렇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소리 톤과 목소리 그 말의 그 네. 스피드 속도라든가 최대한 차분하게 그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또 차분하지 않고 언니하고 그냥 토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직접 전화를 받을 때는 굉장히 차분해져야 그래요. 되거든요. 네. 북한 사람 말이 빠르잖아요. 네, 말이 빠르고 이제 조금 이제 흥분이 되게 되면 어감이 확 올라가요. 저는 이제 막 한국말 쓰다가 조금 열받는 일이 생겼다. 북한말 다다다닥 잘 나갑니다. 맞아요. 니 지금 뭐이라고 했니? 나보고 무식이라고 했니?
우리 팀장님이 윤서야, 나도 성격이 급한데 너는 너무 급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뭐 114라든가 아무튼 네. 이렇게 전화 상담해 주는데 다 네. 전화를 받는 사람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아, 그쵸. 내가 유일하게 사투리를 써도 네가 조선족이냐 북한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이걸 안 묻는 데가 그쵸, 고객센터죠. 고객센터예요. 거기서는 안 물어봐요. 안 네, 물어보죠. 고객님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님이야. 요거 너무 봐라요. 대단한 네, 아무튼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말투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윤서 씨는 오자마자 우리 보통 여성분들은 식당 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식당 일은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게 그래도 중국에서 한국 회사에서 네. 한국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그런 한국 회사 취직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2년 동안에 5개 자격증을 1년 동안 땄습니까? 한 7개월을 땄어요. 네. 7개월 동안에 5개의 자격증을 땄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다. 속도를 너무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왜냐하면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가 있어야 되고 이력서에 써야 될 내용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알아야 이제 요즘에 어디 북한처럼 너트에다가 적고 이래요. 다 없죠. PC로 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메일로 하고. 그런데 그거가 안 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식당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 식당 취직은 누구나 하는 거고 누구 하나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를 들어갔다 하면은 네. 엄청 부러운 거예요. 진짜요? 그쵸. 저희는 회사 들어갔대. 거기다 회사 이름이 한글 이름이 아니고 무슨 외국어 이름이다 하면 맞아요. 더 멋있어 보여. 와, 네가 뭐 그럼 뭐라고 하면서 맞아요. 회사 이름도 못 번지고 하는데. 그렇죠. 한국 이름 회사보다는 영문으로 되는 그렇지, 회사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죠. 지금 생각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가 뭐라 할까요? 너무나도 아는 거가 적었던 거고 그렇지. 또 너무나도 작은 데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러면은 회사 지금 처음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쭉 한 회사에서 일을 네. 하시는 거네요. 네. 멋있다 진짜로. 그래서 3개월, 6개월 버티고 나니까 1년이 되고 그 기간이 이렇게 슬럼프가 어느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때는 막 잘 나가요. 정말 벌써 하루가 지나갔어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속도 있게 나가는데 이제 어떤 때 한번 다 이 스텝이 꼬이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일어나서 저 지하철을 타고 또 저 회사를 가야 되나?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쵸, 네, 있죠. 사람인데.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가 작아져 보이고 자존심 상해 보이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가 맞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를 못해서 그 속상한 게 아니에요. 대화라던가 이거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제 어투라던가 그 표현이라던가 이거가 반감을 살 수 있게끔 저는 제 입장에서 그 얘기가 아닌데 그치.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정말 좋은 게 배움에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없어요. 거고 이자처럼은 윤서 씨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에 5개 네. 자격증을 땄다는 것도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 제일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그거는 실제 그래요. 저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하나원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부터 가르치잖아요. 한국은 배우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학원을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뭔 소리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북한에는 뭐 학원이 있어요? 없지? 없죠. 저는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해서 학원 다니면서 그건 너무 놀랬어요. 근데 솔직히 시프트, 컨트롤 우리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북한의 영어랑 이게 한국의 영어가 다르고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뭐 쌍가로 치고 대가로 치고 뭐 점 찍고 이것도 달라요. 그치. 한국의 컴마라고. 네, 컴마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점! 북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이렇게 학원을 그때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처럼 없죠. 55세 된 어르신께서 뒤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계세요. 왜 배우고 계세요? 하니까 자기가 게임도 하고 뭐 검색하려고 해도 PC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저는 심지어 그분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의 학원의 가지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학원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 별난 학원 다 있죠? 다 있어요. 네, 진짜 뭐 요즘은 그 스쿨도 많잖아요. 뭐 요리하는, 심지어 강아지 그치. 뭐 요리 만드는 학원. 그런 학원도 있어요. 네. 강아지 털 깎는 학원도 있어요. 네, 막 요즘 그 자격증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저도 지금 맞아요. 따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배움이 끝이 없고 내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배울 준비만 되어 있으면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지 않나. 정말 네. 여기는 그 학력도 보통 보게 되면 고학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고학력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최고죠. 최고예요. 네. 근데 한국에서 제일 놀랬던 게 한국 사람들이 웬만해서 다 대학 나왔대요. 그게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영어 잘해요. 저 그게 너무 신기해요. 부럽고.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야, 여자면 시집 잘 가면 되지. 뭔 대학이야. 100% 공감이요. 네. 그래서 대학은 정말 극소수예요. 여자가 대학 가는 거는. 그게 언니 때까지도 아니고 저 때까지도 그냥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시집 잘 가는 거 대학 3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그렇죠. 엄마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학 나오는 애들은 야, 넌 모서리처럼 뭐하러 대학 나오니? 대학 나와서도 갈 데도 없는데 나처럼 장사란 말이야. 돈이라도 벌지. 그랬단 말이야. 맞아요. 실제로 뭐 교원대학, 한국에서 교원대학 나왔다면 너무 대단한 졸업증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교원대학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의학대학 나오는 언니들도 사촌 언니들도 많았는데 대학 나와서 다 시장에서 옷 팔고 장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그 충격적인 이유가 어떻게 같은 민족이고 6.25도 같이 겪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달라져서 살고 있다는 거가 지금은 김정은이 저주스럽습니다. 정말 저주스럽죠. 무슨 죄입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씨가 떨리고. 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자격증을 가지면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무조건 써먹을 수 있다는 거고 네. 북한은 자격증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배우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문의 높이도 정말 다르다. 네. 한국은 정말 최고예요. 그거는 어디 가서도 진짜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와서 많이 배워야죠. 그렇죠. 네. 저는 한국 분들도 존경스럽고 너무 그렇지만 우리 분들도 많이도 어시긴 했지만 또 그분들 중에 성공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너무 부럽고 대단하고 본인도 성공한 거예요 지금. 저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막 언니처럼 뭐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뭔가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제 네. 주변에 심지어 맞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저도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왜냐면은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렇죠. 대충 살아가면은 목숨을 걸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 윤서 씨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한우물 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내가 이 회사에 적성이 안 맞으면 자꾸 돌아다니면서 내 네. 적성이 맞는 걸 찾지만은 또 적성이 맞으면 한 회사에서 꾸준히 해야지. 그래도 그렇죠. 예, 그건 끝을 보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꿈이 있다면은 조금 제가 지식이 좀 많다면 저도 막 강의를 하고 싶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지식이 너무 얕아요. 아니에요. 강의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빨도 익혀야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제가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또 역시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꿈이에요. 너무 하고 싶어요. 강의를? 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틱톡에도 올라오는 거 보고 하는데 그분들 너무 대단하시고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희 가끔 이제 초청 강사분들 모시고 교수님들 모시거든요. 그분들의 이력을 보시면 너무나도 화려해요. 저 정도 스펙이 쌓여야 내가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질문에 대응할 수도 있고 이 학력, 뭐 이력 이런 스펙을 먼저 생각하면은
뭐든 못해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야 부딪히면서 이제 내 스펙을 쌓아가는 거지. 가정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그렇죠. 아무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7개월 동안에 자격증 5개를 따신 취득하신 분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네, 그럼요. 네. 우리 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약간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한국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든지 못해요. 물론 성공한 분들은 보면 대부분 5년은 다 넘으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나도 5년 되면 나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유미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너무 고맙죠. 언니를 TV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어땠습니까? 똑같더라고요. 그죠? 네. 언니 캐릭터를 너무나도 제가 탁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거라서. 네. 제 캐릭터는 보통 발랄하고. 허당입니다, 허당. 그래요? 네. 그건 일단은 잘 모르는데 일단은 그 TV 출연할 때 언니는 늘 발랄하고 약간 리더십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그런 쪽으로만. 캐릭터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제가 뭔가를 너무 많이 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우리 그때 작가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그 경험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100살 넘어 사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그 TV를 보면서 야, 저분은 저 단기간에 저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저는. 어떻게 과연 살아났을까? 그리고 여기 와서 과연 웃을 수 있을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내가 자꾸 힘들다. 난 이번엔 죽을 것 같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올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잡히면 죽으려고 지약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났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지약을 준비해 본 적은 없었어요. 진짜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이번에 잡혀가도 또 살 것이다. 난 살아야 돼.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데요. 항상 그 생각했어요. 난 살 것이다. 무조건 살 거야. 내가 왜 죽어? 이런 생각. 그래서 정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쵸?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또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또 막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살면서. 근데 항상 북한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거가 정말 좋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많고 뭔 아이디어가 많다 해도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생각한 걸 실현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시행착오는 물론 있겠지만 네. 무조건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참 좋은 너무 거예요. 좋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정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어렵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하기보다도 이 또한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 꼭 가지시고 항상 위기 때 무슨 변화가 있고 변화에서 기회를 잡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 네, 정말 100%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봅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좀 사주세요. 언니 꽃배달도 하세요? 네. 진짜요?